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 9의 2021년 상시 2회 문제의 기타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 작업 1번은 차트를 수정하는 거죠. 차트는 존재하는 요 차트를 수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면 0점 처리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감가상각 계열의 조금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차트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서 차트 도구 메뉴와 요게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차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취득원가라는 계열과 감가상각비라는 계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렌지 색깔로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비 계열 여기 보이죠? 요 위에서 작업해도 되고요. 범내에 요걸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을 해줘도 돼요. 근데 우리는 차트 전체에 요 취득원가 파란 것과 오렌지 색깔 주황색의 감가상각비 둘 다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계열 위에서 바로 작업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컴보에서 작업한다 그랬죠. 이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자 그랬어요. 모양이 설정이 됐어요. 첫 번째가 끝이 났어요. 두 번째, 차트의 제목과 얘가 차트 제목이죠. 그 다음에 보조, 얘가 주 세로축이 되는 거고요. 기본 세로축.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 세로축인데 제목을 넣자 그랬습니다. 그럼 차트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를 할 때는 요 더하기 차트 요소라 그랬죠. 눌러서 차트 제목 체크하지 말고 옆에 삼각형에서 차트 위로 한다 그랬습니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축의 제목은 기본이 아니라 보조 세로축만 체크해줘야 되죠. 근데 데이터가 세로 방향이 아니라 누워져 있기 때문에 현재 모양이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글자만 수정해주면 되겠죠. 차트의 제목을 넣고요. 자, 축의 제목도 넣을 거예요. 제목을 넣습니다. 자, 세 번째, 세로 갑축과 보조 세로 갑축의 최대 경계, 최대값과 주단위 설정하자 그랬어요. 요 빼기가 0이잖아요. 자, 0에서 400만까지, 0에서 40만까지고요. 얘는 100만, 얘는 10만이죠. 자, 기본 세로축부터 작업할 겁니다.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이겠죠. 축 서식에서 0이고요. 최대가 400만, 주 단위가 100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버리면 자동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설정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설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동돼 있으면 차트 크기나 변경되면 숫자가 알아서 바뀔 건데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해버리면 크기가 변경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요걸 변경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럼 기본 축은 됐죠. 그 상태에서 보조 세로축도 똑같이 최대값이 40만, 주 단위가 10만이라 그랬습니다. 모양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네 번째, 취득원가 계열의 파란색 그래프죠. 냉온풍기 첫 번째 얘입니다. 이 요소에만 레이블이 여기 있어야 돼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자, 클릭하고요. 한 번 더 클릭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레이블이 지금 위에 있죠. 그럼 이 레이블을 선택해서 레이블 서식으로 간다 그랬어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가서요. 데이터 레이블이 현재 어디 있어야 돼요? 축에 가깝게 제일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고요. 모양이 동일한 부분을 찾아내줘야 되겠습니다. 레이블을 추가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차트 영역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놓고요. 도형 스타일을 주자 그랬습니다. 도형 스타일은 서식에 있다 그랬죠. 서식에 보통 효과에서 검정 어둡게 1번을 주자 그랬어요.
설정을 해놓고요. 세로갑축의 주눈금선을 파선으로 세로갑축의 주눈금선 얘거든요. 얘 서식으로 가서요. 눈금선 서식이 됩니다. 눈금선의 서식에 대시의 종류를 파선으로 잡자 이랬어요. 파선. 그래야 그림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똑같은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기본 내용이 거의 나왔던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요. 기타 작업 2번으로 가서 매크로를 만들 건데 매크로를 만들 땐 A1번지를 선택해 놓고 매크로 만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이름을 뭘로 준다 그랬냐면 서식 설정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확인. 어디에서? E3에서 E30에 대해서. 지금부터 작업하는 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보이죠? 기록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자 그랬어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원래 있던 건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뭐 하라 그랬냐면 요자 데이터가 할인 금액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마이너스 1과 같으면 색깔은 파랑이고요. 숫자는 안 나타내고 반품이라는 글자만 0과 같으면 빨강색으로 요 특수 문자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검정색은 기본이니까 색깔 이름 쓸 필요 없겠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는 양수 음수형이었어요. 그죠? 양수 음수형인데 여기는 조건이 내가 마이너스 1과 같은가 0과 같은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과 내가 원하는 색깔은 대괄호 안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열고요. 자, 같으냐 마이너스 1. 첫 번째 조건. 조건과 색깔 바뀌어도 돼요. 마이너스 1과 같으면 색깔은 파랑이라 그랬습니다. 색깔 이름도 대괄호 안에. 그리고 어떤 글자 띄우라 그랬어요? 반품이라는 글자만, 숫자는 없이.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서식이 끝났어요. 다음 걸 올려면 세미콜론, 그죠? 구분해 줘야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0과 같으냐? 0과 같으면 빨강이라 그랬습니다. 빨강이고요. 특수 문자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줘야 되겠죠? 세미콜론. 끝났죠? 세 번째, 그 외에는 이제 조건이 필요 없어요. 두 조건이 둘 다 아니면 검정은 색깔 이름 줄 필요 없다 그랬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컴마 샵샵 샵까지 해도 되고요. 0 해도 돼요. 0 하면 0은 0까지 표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일 때는 그냥 이것만 표시하니까 샵, 컴마, 샵, 샵, 샵으로 다 끝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끝을 낼 거예요. 보이죠? 요렇게.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매크로가 일단 끝을 내줘야 될 거기 때문에 기록 중지를 딱 해놓고요. 기본 도형의 빗면을 G2에서 3에 그리라 그랬어요. 여기가 G이니까 요 두 칸을 그릴 거예요. 자, 삽입의 도형으로 가서요. 기본 도형의 빗면을 찾으세요. 그릴 때는 Alt 누르고 그린다 그랬습니다. 도형 안에 글자를 써야 되겠죠. 서식 설정 쓰고요. 단추는 매크로를 바로 연결하지만 도형을 매크로는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이 테두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내가 원하는 매크로를 연결해 주면 보이죠? 이렇게 매크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각 5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5점입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만들고 가려면 다시 A1번지에 클릭을 해줘야 돼요. 매크로 기록 이름을 서식 해제로 주자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동일한 범위에 이 3에서 30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형식을 일반으로 한다 그랬죠? 자,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가서 표시 형식을 일반. 이거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홈에 요 표시 형식 보이죠? 이걸 일반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끝이죠. 기록 중지 하고요. 도형을 요 두 칸에 그리자 그랬어요. 똑같은 도형을. 삽입의 도형, 빗면을 찾아서 역시 Alt 누르고 그릴 거예요. 글자를 서식 해제로 쓰고요. 테두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끝났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설정이 되고 해제가 되고 왔다 갔다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기본 작업,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가서요. 자, 코드를 만들 건데 2번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1번과 3번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고요. 3번이 힘들어요. 그러면 거의 1번은 똑같기 때문에 1번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이 단추를 클릭을 하면은 폼이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초기화되면 현재 날짜, 비주얼 베이직의 함수라 그랬죠. 데이트란 함수를 이용해서 요 txt 구메일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범위의 내용이 컴보 상자의 목록, 로소스가 되겠죠.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창 열어서 화면상에서 확인을 할 건데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띄워놓고요. 비품 등록 단추를 더블 클릭. 그래야 이렇게 바로 뜬다 그랬어요. 자, 어떤 폼을 띄우라 그랬냐면 비품 관리라는 폼을 띄운다 그랬습니다. 폼을 보이는 건 show죠. 자, 끝났죠? 이 상태에서 탐색창에서 폼을 찾으세요. 비품 관리 보이죠? 폼을 열어놓고요. 그 위에 코드 보기를 누르면 사용자 폼 클릭이라고 생기는 걸 위에 이벤트를 이니셜라이즈로 고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첫 번째 해줘야 될 거 txt 구메일에는 그냥 날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기 텍스트 상자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뒤에 점 밸류 적어도 되고요. 생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CMB니까 컴보 상자겠죠? 비품명. 예, 데이터 범위가 들어올 때는 로우 소스라 그랬습니다. 로우 소스로 들어갈게 H4에서 H15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야 되죠. 자, 위에 삼각형, 초록 색깔 삼각형 보이죠? 폼 실행 단추를 눌러서 진짜 뜨는지 확인하고요. 오늘 날짜 보이죠? 눌렀을 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5점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종료를 클릭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찾는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찾아도 되고요. 이 폼에서 이 종료 버튼을 찾아서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코드 띄워도 되고요. 그게 귀찮아요. 그러면 이 집 코드 보이죠? 이 상태에서 사용자 폼 돼 있는 걸 CMD 종료를 찾으면 돼요. 그럼 종료 클릭이 바로 뜨거든요. 자,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제목의 내용에 보이죠? 현재 날짜고 시간까지 같이 띄운다 그랬습니다. 날짜만 띄우는 건 데이트, 날짜와 시간을 띄우는 건 now인데 버튼은 확인이니까 굳이 오케이 올리 안 하고 생략해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요걸 띄우고 난 다음에 폼을 종료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박스를 띄워야 돼요. 이거는 자주 나왔죠?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자, 프롬프트에 글자가 아니라 함수가 들어올 건데 함수가 now예요. 저때 now는 엑셀 함수 아니에요. 비주얼 베이직 함수입니다. 컴마 버튼 모양은 오케이 올린데 생략하면 지가 알아서 오케이 올리라 그랬어요. 통과 타이틀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화면 종료 글자를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폼을 끝낼 거예요. 폼을 닫는 건 언로드 나를 닫아라.
실행해 볼까요? 자, 요건 아까 확인했죠? 종료 버튼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 확인 누르면 끝나고 닫혀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 정상이겠죠. 코드창 닫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작업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